네, 여러분, 우리 논짝놀 마지막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남은 내용. 자, 그동안 우리 기본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보험금 구조를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냐, 산정 방법이랑 지급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바로 보시자면은 답원에서 보험금 산정 방법, 그리고 지급 기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논작물 빠르게 한번 복습할게요. 자, 해당하는 작물들 뭐가 들어갔냐? 자, 벼, 조사료용 벼, 그리고 밀, 보리, 그리고 작년도에 추가가 된 귀리까지 우리는 총 이렇게 5가지 품목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우리가 이렇게 종합위험을 보장하지만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약으로 병해충 7종 보장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병해충 7종을 쓰시오. 우리 시험에 지금 2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해충 7종은 우리가 풀네임을 쓰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세균성 벼 알마름병, 가시무늬병, 그 다음에 입마름병은 2개가 있었죠.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그리고 도열병. 자, 그리고 2개. 먹노린재, 벼멸구 이렇게 총 7종을 특약으로 보장을 한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이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또 포인트였어요. 자,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수량 요소 조사. 이삭의 상태를 보고 조사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표본 조사. 다음 3번째는 전체를 수확할 수 있는 기계식 수확을 하는 농지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 만약에 하나의 농지에서 이 3가지 조사를 전부 다 진행한 경우 우리가 피해율을 산정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냐? 첫 번째가 전수조사 값을 적용하고, 2번째가 표본조사, 3번째로 수량 요소조사 값을 적용을 한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각각의 품목에 따라서 보험금 산정 방법 어떻게 되냐 같이 보자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벼에만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자, 벼는 이양이랑 직파가 불능할 경우에 우리는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자, 언제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하냐? 자, 보험 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가 포인트예요. 자, 농지 전체를 이양하거나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 우리가 얼마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할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의 15%를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 그래서 박스 보시면은 지급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5%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자, 원래 여기가 우리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이 기존 10%였어요. 자, 근데 우리 2년 전이었나? 규제가 개정되면서 여기 퍼센테이지 15%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 잡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급이 거절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언제 거절이 되냐? 계약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이 계약자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해도 우리 안 줄 거야. 너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안 했잖아. 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통상적인 영농활동 크게 4가지 얘기한다고 했어요. 제비정갈 기억나시나요? 제초제 살포, 비료 시비, 논둑 정리, 그 다음에 논가리.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4가지 제비 정가를 계약자가 지켜야 될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보험금 지급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은 언제 소멸되냐? 자, 이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은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자,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는 환급돼야 될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15%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구나.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15%를 준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찬가지로 벼 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다시 심어라. 제2양이랑 재직파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냐? 보험 기간 내에 우리 면적 피해율을 따질 거예요. 면적 피해율은 뭐냐?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피해를 입은 면적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계약자가 제2양이나 재직파를 해야지 우리가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이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이다. 자, 한 번 지급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얘는 한 번만 지급한다. 두 번은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제2양 재직파는 얼마를 주냐? 자, 보험 가입 금액의 25%를 줄 거예요. 앞에서 본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은 여기가 15%였죠. 근데 제2양 재직파는 25%를 줄 건데 자, 보험 가입 금액의 25%를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면적 피해율만큼 계산해서 우리는 지급 보험금을 줄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사유. 자, 세 가지를 전부 다 충족시킨 농지에 이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됩니다. 첫 번째, 당연히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식물질 피해율을 따져봤어요. 자, 그랬더니 65%, 분질미, 우리 가루쌀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경작불능보험금 받고 이제 그만할래 라고 신청을 한 경우에 우리는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벼밀, 보리, 귀리랑 그리고 조사료용벼 지금 두 가지 케이스로 경작불능보험금 산정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먼저 벼밀, 보리, 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이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지급 비율을 곱해서 드리는 거죠. 자, 아래 보시면 자기부담 비율은 10%부터 40%까지 선택 가능한데 특이사항, 귀리는 제가 작년에 추가된 품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랑 15%가 없어요. 10%랑 15% 없음. 그래서 귀리는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만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지급 비율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2차 1과목 기본 이론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거 우리 쉽게 암기하는 방법. 자, 100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고 2로 나누어지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급 비율, 일정 비율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15%만 주의해라. 15를 넣으면은 42.5가 나올 건데 여기서만 소수점이 없애서 그냥 42로 깔끔하게 할 거야. 자, 얘만 신경 쓰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특이사항은 조사료용 벼입니다. 조사료용 벼는 우리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 곱하는 거 아니에요.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공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험 가입 금액에 보장 비율 곱하고 경과 비율을 곱해서 우리는 조사료용 벼의 경작불능 보험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장 비율이 뭐고 경과 비율이 뭐냐? 이거를 지금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보장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료용벼 농지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 그대로 쓰면 된다. 시험 문제에서 보장 비율은 뭐 42%형이다. 아니면은 35%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이 경과 비율, 자, 얘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뭘 암기하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를 암기하실 거예요. 이 월에 따른 경과 비율. 우리 경과 비율은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5월에 사고가 발생했냐, 6월에 발생했냐, 7월, 8월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각각 경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거 사료용 옥수수랑 지금 묶어서 외우실 거기 때문에 이 6월에 포인트 잡고 6월은 85%다. 자, 이렇게 포인트 잡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우리 조사료용 벼죠. 이 경과 비율은 여러분이 각각 월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 암기.
암기해 주셔야 되고 이 경과 비율은 문제에서 안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사고가 발생한 날짜만 주면은 여러분이 맞는 경과 비율 갖다가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급 거절 사유 어떻게 되냐?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농지가 산지 폐기된 것이 확인해야지 우리가 보험금 지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이 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작불능 보험금은 언제 소멸되냐? 자,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계약은 소멸되고요. 그리고 경작이 불능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환급할 보험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박스 그림 2-24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러한 케이스들을 지금 경작불능, 누가 봐도 피해가 지금 엄청 심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는 지금 경작이 어려울 것 같아. 요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경작불능 보험금 받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수확 감소 보험금은 조사료용표 안 주고 나머지 품목에 해당한다. 지급 사유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면은 우리는 수확 감소 보험금 지급하고요. 보험금 고하는 공식은 기본 공식, 가피자 공식이죠.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우리가 보험금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피해율은 평수미 평이다.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면은 여기 피해율 산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은 뭘 사용하냐? 평년 수확량은 과거의 조사 내용, 해당 농지의 식재 내역이나 현황, 경작 상황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한 수확량을 활용할 거야.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할 거야. 여러분 아는 내용이네요. 자, 지급 거절 사유 벼에만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는 2번이 중요하죠. 자, 꼼꼼히 읽어볼게요. 경작불능 보험금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식물지 피해율 조사했더니 65% 이상인 경우 수확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벼의 경우에는 경작불능 보험금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으로 조사가 됐으면은 벼 같은 경우에는 수확 감소 보험금 안 줍니다. 그냥 무조건 경불보험금 받아가세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수확 불능, 수확이 어려워도 지금 보험금을 드리는데 얘는 벼만 해당하죠. 보험 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험의 목적인 벼, 조곡의 재현율이 65%, 분질미의 경우에는 70%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상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고 계약자가 나 수확 불능 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한 경우 우리가 수확 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어떻게 주냐? 자,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이렇게 정해진 일정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수확 불능 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치 당연히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건데 얘네를 쉽게 외우는 팁이 있었죠. 자, 여기 있는 수치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경작 불능 보험금에 나오는 일정 비율 있죠. 그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경작불능 보험금의 일정 비율에다가 15%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여기 있는 제가 형광펜으로 이 색칠한 이 퍼센테이지가 나온다. 자, 얘네들이 지금 경작불능 보험금의 일정 비율에 15%를 더한 값이다. 자, 얘를 외우면 여러분이 쉽겠죠? 자, 얘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확불능보험금 언제 지급이 거절되냐? 경작불능보험금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받아라. 이 케이스에는 수확불능보험금 지급 안 된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당연히 산지폐기나 시장 유통을 하면 안 되죠. 자, 이게 지금 확인되지 않으면은 수학불능보험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지폐기를 무조건 하거나 시장으로 유통시키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수학불능보험금 보험계약 언제 소멸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학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하면은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계약은 소멸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수학이 불능해서 보험금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서도 계약자에게 환급할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논작물 마지막 내용까지 살펴봤고, 논작물은 제가 지금 총 3가지 강의로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 배운 수확량 산정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여러분이 우리 이 각각의 보험금 구하는 기본 공식만 암기하시면은 어려운 내용 없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각각의 조사별로 해당하는 수확량 산정하는 방법, 거기를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 3시간에 걸쳐서 논작물 내용 배운 거 여러분 꼼꼼히 복습하셔가지고 논작물 문제 나오면은 꼭 여러분 이거 엄청 쉽다 이러면서 무조건 맞춰가는 그런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